안녕하세요, 동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꼭 유료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하지만 멘토처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더 쉽고 빠른 길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사의 경험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강의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가운데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쭉 차례대로 나열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정독하시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가장 첫 단계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홈택스에 들어와 줄게요.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다면 두 번째 메뉴인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에 들어오셔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인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에서 통신 판매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메일 주소를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서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해 주시고 국세정보 이메일 수신 동의는 동의함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우리가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내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 소유 건물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예 아니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에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명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크라고 하겠습니다. 개업일자는 신청하는 날짜와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1월 30일이기 때문에 저도 1월 30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에서 사업을 하실 거라고 하면 열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 체크를 해주시면 이사를 가더라도 사업장이 자동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만약 불을 체크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사무실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에 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종업원수와 사업장 면적은 비워주시면 되고요. 업종 입력 및 수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인 업종코드 525101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등록을 해주시고 아래에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 간이 면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과 간이 해당되고요. 일반 사업자가 원래 있던 분이시면 간이 사업자는 되지 않고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차이는 제가 저번에 부가세 설명하는 영상에 넣어뒀으니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간이 사업자는 진행할 수가 없고요. 일반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간이 사업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을 체크해 줄게요. 간이가세 포기 신고 여부에는 열을 체크해주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제출 서류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신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쿠팡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네이버에서 쿠팡 판매자 센터를 들어와 주실게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입점 신청을 눌러주시겠습니다. 해당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이름과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인증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형태는 위탁 판매, 매입 판매, 해외 직구 병행 수입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동의 칸은 필수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약관 동의하고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우리 입점하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기본정보 밑에 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아주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다시 네이버로 오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주실게요. 밑에 민원 정보에 통신판매업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실게요.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 신고 화면에서 쭉쭉쭉 내리시면 여기서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등록했던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도 적어주시고요. 아래 내려오셔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방식은 인터넷을 체크해 주시고요. 취급 품목은 종합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쿠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비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과 아까 발급받았던 구매 안전 서비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셨으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런 내용이 오실 텐데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통신 판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 하루 이틀 뒤에 처리 완료 문자를 받으셨다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쿠팡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매자 회원가입 창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주시고 인증을 해주시고요. 대표자명과 상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우리가 방금 발급받은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입점 담당자명은 대표자 성함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정상 계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고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 통장 사본 이미지 파일 준비해 주시고요. 아래 서류 첨부에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면 쿠팡 회원가입도 완료가 됩니다. 상품을 구매할 자본이 있는 분들은 바로 로켓크로스로 진입하셔도 좋지만 자본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탁 판매를 이어가다가 자본이 쌓이고 판매되는 상품을 찾았을 때 로켓크로스로 진입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로 시작해서 로켓크로스로 전환하는 방향성과 함께 꼭 보셔야 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라는 것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란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공급업체나 제조사에 주문을 넣게 됩니다. 이때 받는 이의 정보를 소비자의 주소 및 정보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판매만 할 수 있고 배송은 공급업체나 제조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실질적인 판매자인 내가 재고를 두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 판매는 재고를 두지 않아도 공급처에서 대신 발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없게 돼요. 이런 이유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무자본으로 시작해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곤 합니다. 로켓크로스는 물품 보관, 배송, CS 같은 업무들은 전부 쿠팡이 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판매 활동과 재고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소싱하고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물건이 도착하면 OPP 봉투에 물건을 하나하나 담고 바코드를 직접 뽑아서 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큰 박스에 담아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서류를 넣어주고 부착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쿠팡 창고로 택배만 보내면 끝인데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도 되고, 그럼 주문이 들어왔을 때 쿠팡 창고에 있는 내 물건을 택배기사님이 고객에게 배송해주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런 장점들 때문인 거죠. 아이템 위너는 쿠팡에서 똑같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을 때 한 판매자의 상품만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때 노출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자들의 리뷰도 아이템 위너인 판매자의 상품으로 모아서 보여지게 됩니다. 아이템 위너 선정은 판매 가격이 최저가라고 선정되는 게 아닌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내가 등록한 상품이 항상 아이템 위너여야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데, 이런 알림을 받았거나 내 상품을 들어갔을 때 여기 판매자명이 다르게 나와 있다면 아이템 위너를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아이템 위너를 피해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도매처나 공급처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도매국과 도매매예요. 사실 도매국과 도매매는 같은 회사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도매국은 대량 주문 사이트고 도매매는 낮게 주문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도매국은 대량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최소 구매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낮게 구매는 안 되고 최소 몇 개 이상씩은 사야 됩니다. 도매국이 대량으로 주문해야 되는 사이트였다면 도매매는 낮게로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낮게로 판매하기 때문에 도매가 아니라
판매가 소매라서 도매국에 비해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는 보통 한 개씩 판매를 하겠죠. 소비자는 물건을 한 개씩 사기 때문에 대량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 도매국에서의 위탁 판매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도매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도매매는 비싼 편이라 마진이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판매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온다 싶으면 원가 절감을 위해 도매국에서 대량 주문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하면 저렴하게 사올 수 있으니까요. 잘 팔리는 제품들은 재고 리스크가 적으니 대량 주문의 부담도 없고 마진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도매매는 낮게 주문이 가능하지만 비싸다. 도매국은 낮게 주문이 불가능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처음에는 도매매에서 위탁 판매를 하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원가 절감을 위해 도매국을 이용한다가 되겠죠. 제가 여기 카테고리 소싱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소싱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테고리에서 여기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레저로 한번 와볼게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 인기 카테고리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웃도어 등산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 보시면 여기가 필터거든요. 네. 필터. 여기는 카테고리 필터인 거고 내려오면은 브랜드 필터, 상품 필터, 낱개, 수량, 사이즈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계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용 계절 있죠. 여름용을 체크하게 되면 여기 여름 제품만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품을 소싱해 주면 돼요. 네. 쿨 긴팔 티셔츠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름 조끼가 있네요. 우리 여름 조끼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진짜 할 때 그 카테고리에서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잘 나오네요. 혼자 할 때는 못 찾았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죠? 도매국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바로 여름 조끼라고 검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조끼 여름 이런 식으로 도매국에 올려놓거나 이 제품명을 되게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여름 조끼라고 검색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끼를 먼저 검색하신 다음에요. 여기 밑에 보면 검색어 있죠? 네. 여기다가 여름을 아. 포함하는 상품들만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걸로 한번 찾는 거를 좀 조금 더 추천드려요.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봤을 때 애들이 두 장에 15,700원, 두 장에 13,9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 장만 필요한 사람들은 굳이 요거를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 장을 요것보다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팔아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한 13,000원 정도 한번 팔아볼까요? 네. 13,000원 정도. 이렇게 해외송 상품들 있죠? 요거는 구매 대행 상품이에요. 요거 지금 시키면 2주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오다 보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 3,900원짜리 조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거 13,000원, 뭐 몇백 원에 판다고 하면 충분히 마진도 꽤 괜찮을 것 같단 네. 말이죠. 이 제품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제품 중국산이잖아요. 중국산이면 특징이 뭐예요? 제가 강의 때 있던 내용이. 뭐지? 도매국에 있는 중국산은 네. 우리도 수입해올 수 있다는 네네네. 게 그쵸. 제가 직접 수입했으니까. 그쵸. 거의 100%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요거 우리가 한번 캡처해가지고 네. 실제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네. 볼게요. 네. 1688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똑같은 상품을 10.5위안 정도의 물건을 팔고 있네요. 내려가면은 뭐 9위안에도 팔고 있고 7.5위안에도 팔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몇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300. 300 정도 곱하면은 엄청 넉넉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로켓크로스를 한다고 하면은 쿠팡 창고에 집어넣는 최종 금액이 3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요거는 원가가 해봤자 한 2,150원 정도가 네, 네. 되겠네요. 네. 지금은 3,900원에 뭐 부가 작업을 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거의 원가가 절반까지 줄어든다. 그럼 우리가 13,000원에 팔았을 때 원가가 2,150원이면은 마진도 꽤 많이 남겠네요. 찾았죠? 네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름 제품들은 계속 소싱해주면 돼요. 다음은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영상인데요. 쿠팡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도매국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되 대표 이미지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상품과 다른 상품들이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상품이 아닌 우리의 상품을 클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썸네일, 즉 대표 이미지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작게 표시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선택할수록 좋은데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는 작게 표시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와 선명한 이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팔토시를 판매하려고 했을 때 이 썸네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클릭하실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이 썸네일이 눈에 가장 잘 들어오고 깔끔한 대표 이미지로 보입니다. 물론 화려한 연출샷, 의류라고 하면 착용샷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지만 저는 눕기를 제거한 깔끔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또 묶음 상품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저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셨던 분들은 차별성을 강조해서 배경을 눈에 띄는 색으로 한다거나 남들은 쓰지 않는 독특한 컷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쿠팡에서는 깔끔한 흰 배경에 눕기 컷을 권장하기 때문에 자칫 촌스럽거나 클릭을 유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그림판과 미리 캔버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품의 가장 깔끔한 컷의 대표 이미지 또는 상세 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때 이 상품을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에서 배경을 제거해 줍니다. 미리 캔버스에 배경을 제거한 이 이미지를 업로드해 줍니다. 배경을 제거한 이 이미지를 바로 대표 이미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만약 5개 묶음 상품인 경우에는 5개로 복사한 뒤에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쿠팡은 쇼핑 기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는 합니다. 쿠팡은 눕기 사진을 권장하기 때문에 뒷배경은 깔끔하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다 뒷배경이 깔끔하게 흰색 배경이라면 내 상품이 눈에 안 띌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특한 뒷배경을 사용하는 것보단 자연스러운 연한 회색 등으로 칠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띌 수 있게요. 이렇게 많은 사진을 저장을 해줍니다. 바로 대표 이미지로 등록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우리 상품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지 비교를 해줄 겁니다. 쿠팡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나오는 페이지를 캡처를 해줍니다. 캡처한 화면을 그림판에서 열면 이렇게 그림판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판매자 상품 이미지 위에 우리가 만든 대표 이미지를 올려봅니다. 상품을 올리기도 전에 이렇게 비교해보고 올리면 좋습니다. 대표 이미지에 남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를 넣는다거나 다른 구성 요소를 넣는다거나 GIF를 제작하여 움직이는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쿠팡에서 텍스트를 넣거나 GIF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신고하면 바로 수정하라는 메일이 날라올 거예요. 48시간 내로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품이 판매 중지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텍스트를 넣거나 GIF로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일단 처음에 텍스트나 GIF를 넣어서 판매를 하시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수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눕기 컷을 등록하기보다는 화려한 연출샷이나 눈에 띄는 예쁜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 개시를 하고, 추후에 대표 이미지 때문에 수정 요청이 날라온다면 그때 깔끔한 눕기 컷으로 수정을 하곤 합니다. 이미 그때는 좋은 대표 이미지로 많이 팔아서 리뷰와 판매 건수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눕기 컷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양말 같은 제품은 한 켤레보단 착용샷과 몇 개 구성인지 같이 나타내면 좋고, 색깔 있는 제품들은 다 넣기보단 대표 이미지만 넣고 색깔은 작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품은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제품은 20대부터 50대까지 운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안전이랑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도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4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이 단계만 따라간다고 하면 이거 진짜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제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이 제품이 정말 좋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1000개 이상 판매된 제품, 98%의 고객이 만족한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이런 수치는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이 제품이 정말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이 제품이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결과 같은 거를 넣으면 확실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객 후기나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했다라는 리뷰를 활용해 보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자동차 관련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을 추천했다면 그 영상이나 리뷰를 상세 페이지에 넣어준다면 구매 의사가 확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품을 소개를 해줘야겠죠. 제품의 핵심 장점을 3가지 정도로만 추려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3가지면 충분한데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근거를 함께 제시해줘야 돼요. 당연히 안정성이나 편리
편리성이 좋아야 되는 제품이니까 첫 번째 소구점은 고정력으로 잡았습니다. 이 제품이 고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휴대폰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력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는 사진이나 GIF 같은 걸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두 번째는 360도 회전 가능 기능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가로든 세로든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는 게 좋겠죠. 360도 회전이 안 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불편했는데 360도가 회전 가능해서 이렇게 편해졌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사용하는데 편리함에 있어서도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터치 버튼으로 한 손으로 쉽게 휴대폰을 거치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이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도 얼마나 간편한지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당연히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모두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내 차에도 가능할지 적합한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치대가 뜨거운 날씨에도 녹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고온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자주 묻는 질문에다가 먼저 넣을수록 좋습니다. 의류라고 하면 당연히 사이즈라든지 혹은 세탁 방법, 건조기를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품이나 교환 정책을 확실하게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매 후 30일 이내 무료 반품 가능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CTA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CTA란 Call to Action이라고 행동 촉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에 대해 설명을 잘 했지만 마지막에 구매를 하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매하면 무료 배송 혜택까지 드립니다. 혹은 품절 임박 이런 멘트들도 다 CTA, 행동 촉구에 속합니다. 이런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감이 좀 오실까요? 이 방법대로만 하면 매출은 당연히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가치 입증을 우선 해줘야겠죠. 그 다음 이 제품의 관심사를 이끈 뒤에 제품의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소구점은 보통 세 가지, 진짜 필요한 세 가지만 말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보 제공입니다.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먼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제품을 당장 구매하게끔 행동 촉구 CTA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만 하셔도 웬만한 상세 페이지들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윙에 들어와서 좌측 탭에 상품 관리 그리고 상품 등록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제 상품명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요. 도매국에 있는 상품명과 쿠팡에 있는 상품명들을 적절히 섞어서 상품명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도매국 판매자가 이 상품을 국내산이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저도 국내산을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제작. 그리고 우리 상품이 무봉제 상품이에요. 이 무봉제가 여기 있는 심리스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리스라는 말도 넣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상품명을 지을 것 같아요. 상품명 이렇게 지었으면 이제 이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팔토시를 검색해 볼게요. 팔토시는 안 나오고 쿨토시. 쿨토시 나오면 스포츠 레저, 스포츠 자파, 팔토시 쿨토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옵션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 상품이 옵션이 없는 단일 상품이다. 그렇다면 여기 단일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고 혹은 옵션이 존재하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옵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상품은 사이즈는 따로 없었고요. 색상만 블랙, 화이트, 그레이, 스킨, 스카이, 블루, 라임, 그린, 핑크, 퍼플까지 있었네요. 그럼 저는 블랙과 화이트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상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색상이니까 블랙과 화이트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명은 색상으로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블랙, 화이트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제 판매가는 저는 마진을 굉장히 높게 책정하는 편인데요. 두 개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때 원가는
1,800원 곱하기 3,600원이지만 만약 도매매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약 4,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원가를 4,500원으로 책정을 하고요. 판매가는 그보다 훨씬 높게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가가 4,5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판매가는 1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품을 판매가를 16,000원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정상가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하듯이 할인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재고 수량은 99999 적어주셔도 돼요.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옵션별로 다른 경우에는 옵션별 등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옵션별로 다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 등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상품은 블랙과 화이트 상품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옵션별 등록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등록을 했고요. 상세 이미지도 등록을 해줄게요. 상세 이미지는 저희가 아까 도매국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그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 이미지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자명이나 혹은 브랜드 없음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자명 플러스 협력사, 협력업체로 많이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인증이 필요 없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신고 대상 아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병행 수입, 그리고 미성년자 구매, 인당 최대 구매 수량, 판매기가, 부가세, 상품에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어와 검색 필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검색어와 검색 필터는 쿠팡에서 쿨토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동 완성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에서 검색어를 가져오는 편입니다. 여기서 저는 남성, 여성, 나이키, 아디다스, 무봉제, 자외선, 골프 정도를 가져올 것 같아요. 남성, 여성, 무봉제, 문신, 자외선, 골프. 검색어 같은 경우엔 최대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한데요. 20개를 꽉꽉 채워서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는 웬만하면 20개를 꽉꽉 채워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쿨토시만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로 검색어가 부족할 땐 여기서 나오는 연관 검색어로 들어가서 나오는 검색어까지 다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작업용이라는 키워드를 얻었죠. 작업용에 들어오면 조리사, 방수, 방수용, 작업용, 주방용 등등 여러 키워드들이 또 나왔습니다. 또 등록을 해줄게요. 계속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성인이라는 키워드도 있네요. 성인이라는 키워드도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에서 나오는 검색어들을 20개까지 꽉꽉 채워서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검색 필터도 채워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스포츠 의류, 패션 의류, 자파, 색상 계열, 성별, 재질 연도. 거짓으로는 등록을 하지 마시고요. 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품은 프리 사이즈니까 프리로 일괄 적용을 해주고요. 색상도 블랙 계열. 그리고 내려와서 화이트 계열. 성별은 남녀가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남녀 공용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연도도 그냥 2022년으로 해주시면 돼요. 상품 정보 제공 고지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송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 사무실이나 집 주소로 많이 입력을 하고요. 제주 도서상간 배송 여부는 가능, 불가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사 같은 경우엔 도매국에서 판매자가 사용하는 택배사를 해주셔도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송 방법은 일반 배송을 해주시고요. 묶음 배송은 불가능, 배송비 종류는 무조건 무료 배송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료 배송으로 하시고 판매가에다가 배송비를 녹이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지도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초도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도 저는 3,000원으로 통일하는 편입니다. 이렇게까지 기재할 수 있는 칸을 다 기재하고 나서 판매 요청을 누른 다음 다시 한 번 더 판매 요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상품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바로 확인을 하게 되면 판매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준다면 이렇게 판매 중으로 바뀌게 돼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노출 상품 아이디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의 상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올렸던 상세 이미지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상품 등록이 끝이 났는데요.
다음은 광고입니다. 내 상품을 팔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보자분들은 한 번 보고서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완전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쿠팡 도움말을 참고하여 판매를 이어나가 보세요. 우선 쿠팡 윈 광고센터에 들어오셔서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인지도 상승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광고입니다. 판매보다는 노출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셀러들은 왼쪽에 있는 매출 성장 광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데 필요한 기능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성장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여기 보시면 광고 노출 위치라는 탭이 있는데요. 우리가 광고를 돌리면 정확하게 어디서 노출되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팡 광고가 여기서 보이는 검색 결과에서만 노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고객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광고를 검색 영역 광고라고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를 비검색 영역 광고라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랑은 달리 쿠팡에서 초보자가 고인물들을 제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쿠팡 광고로 상위 판매자들보다 더 앞쪽에 노출될 수 있고 다양한 구자들에서 내 상품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캠페인 이름은 고객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상품 이름 정도로만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료일은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광고 그룹 이름은 캠페인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좀 더 내려와서 그 다음 광고 상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쿠팡 광고는 현재 내 상황과 자본에 따라 광고 종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 지정도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이는 AI 스마트 광고는 AI가 상품도 고르고 키워드와 입찰가 등을 자동으로 지정해서 광고를 돌려줍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초보셀러분들이나 광고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정말 쉽게 광고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고, 상품 판매 성과에 따라 어떤 상품의 광고를 더 밀어주고 어떤 상품은 광고를 줄여주면서 조절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AI 스마트 광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특정 상품 제외하기 기능이 뭐냐면 AI 스마트 광고는 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의 광고를 돌리는 건데요. 그 중에서 내가 돌리고 싶지 않거나 지금 당장은 광고가 필요 없는 상품들을 여기 제외하기에 넣어주면 광고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시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지났을 때 광고를 꺼야 하는데 그때마다 제외하기를 걸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알아서 잘 나가는 상품들은 밀어주다가 시즌이 지났거나 판매량이 저조한 상품들은 알아서 제외시키고 광고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게 AI 광고의 장점이겠죠. 여기 상품 선택을 누르면 우측으로 상품이 넘어오면서 제외 상품이 등록되게 되고요. 모든 옵션 선택을 누르면 이 상품의 다른 옵션들까지도 한꺼번에 넘어오게 됩니다. 우선 지금은 우리가 제외할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예산 설정인데요. 여기 보이는 CPC는 클릭당 과금이라고 해서 여기 노출되는 내 상품들을 한 번 클릭했을 때 빠져나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걸 무한대로 빠져나가게 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예산, 즉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쿠팡에서는 추천 1예산을 3만원으로 해놨지만 그럴 필요 없이 1만원으로 설정한 후 판매되는 걸 보면서 2만원, 3만원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시즌 제품의 경우에는 쿠팡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만원으로 설정해놨을 때 금방 소진되는 경우도 많고,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광고가 중단되지 않게 예산을 계속 늘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2만원, 3만원으로 올려주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자동 규칙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인데요. 혹시라도 오후 6시 이전에 내가 설정해둔 예산의 어느 정도가 사용이 되면 자동으로 예산을 올려줘서 광고가 끊기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광고비를 올릴 때는 내가 지금 돈이 벌리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잃고 있는지 마진 계산을 해본 뒤에 올리는 게 좋은데, 이 기능을 켜두게 되면 그런 계산 없이 계속 광고비만 쓰여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예산을 증액하기 전에 마진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상 그럴 수가 없다면 1예산의 80%가 사용되었을 때 40%만 올라가게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목표 광고 수익률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 광고의 목표 매출을 설정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 예산 1만원에 목표 광고 수익률을 300%로 설정하면 1만원의 300%인 3만원의 매출을 목표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을 무조건 높게 입력할수록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입력할수록 클릭당 과금이 비싸지고 높게 입력할수록 클릭당 과금이 내려가는데요. 쿠팡은 당연히 돈이 되는 판매자, 즉 클릭당 과금을 비싸게 내는 목표 수익률을 낮춘 판매자들을 우선 노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수익률을 높여버리게 되면 내 상품의 노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광고가 아예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 수익률을 확 낮추는 게 좋을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 제품이 우선 노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낮춰버린다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사용되는 클릭당 광고비가 너무 비싸져서 노출은 되지만 마진율은 떨어지는, 나아가서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노출이 적당히 되면서 광고 비용도 적당한 그 가운데 선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저는 그게 500%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500%로 설정해서 내 광고의 성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판매량도 준수하고 마진율이 높다면 노출 순위를 더욱 올리기 위해 목표 광고 수익률을 낮춰주는 방향도 매우 좋습니다. 이때 광고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마진율은 줄어들지만 노출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판매량은 올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500%로 설정했을 때 판매량은 준수하지만 마진율이 낮다면 광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목표 수익률을 올려 노출 순위를 낮춰줍니다. 정리하면 초반에는 500%로 설정해서 성과에 따라서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본인 부담금 영원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은 그냥 켜두시면 됩니다. 쿠팡이 일부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는데 언제 종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 규칙으로 캠페인 운영 자동화하기에는 따로 손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에 리타게팅은 켜두시면 좋습니다. 내 상품의 키워드를 관심 있어 하는 고객들에게 쿠팡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광고를 해주는 건데요. 경험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깎아먹거나 하진 않아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켜두셔도 좋습니다. 키워드 제외하기라는 기능은 이런 키워드는 광고에서 제외시켜 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제외시켜야 하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광고를 돌리면서 내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 또는 쓸데없이 광고비를 잡아먹고 있는 키워드들은 제외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그럼 여기서 어떤 키워드들이 관련이 없는지 또 얼마의 클릭당 과금을 먹고 있는지는 광고 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 보고서를 다운받으면 정말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았으니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완료 버튼까지 누르면 광고 세팅이 완성되었고요. 지금까지는 AI 스마트 광고였고 그 다음은 수동 상품 설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스크롤을 조금 올려서 아까 보았던 이 화면에서 여기 수동 상품 설정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광고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냐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거나 상품마다 개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동 상품 설정 광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AI 스마트 광고는 모든 상품을 알아서 광고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말 그대로 모든 상품을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에 상품마다 개별 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동 상품 설정 광고를 돌리고 있다면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1, 예상 광고비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재고가 넉넉하고 판매량이 많은 상품들은 계속 광고비를 증액해주면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수동 상품 설정 칸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내가 등록한 상품들이 뜨게 되는데요. 우측에 상품 선택을 누르면 우측으로 옮겨지면서 등록되게 되고 모든 옵션 선택을 누르면 옵션 상품들까지 다 등록되어집니다. 이때 똑같은 상품이 두 개가 나온다면 판매자 로켓 상품은 배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윙 상품과 그루스 상품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돌리고 싶은 상품만 등록하면 되겠죠? 여기 보이는 상품 효율 지수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품 효율 지수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야 광고가 더 잘 돌아가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상품을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파는지가 중요한 거지 상품 효율 지수가 높다고 해서 잘 팔리거나 낮다고 해서 안 팔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판매량을 토대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상품들의 경우에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화면을 조금 더 내려서 여기 보이는 자동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이에요. AI 스마트 광고는 상품과 키워드, 입찰가를 알아서 조정하고 돌아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자동 운영은 상품만 내가 정하고 키워드와 입찰가를 자동으로 운영해주는 것을 자동 운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최적화와 매출 스타트가 있는데요. 매출 스타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생긴 기능입니다. 아직 쿠팡에서도 테스트 중인 기능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입력한 일예산을 최대한 소진시키기 위해서 노출도 최대화로 올리고 매출도 올려준다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설명 그대로 매출 스타트는 목표 달성만을 위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공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효율보다는 노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광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매출 스타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매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노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효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기능이잖아요. 쿠팡에서 만드는 새로운 기능들은 바로 적용하기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매출 최적화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직접 입력하는 내가 어떤 키워드에 노출시킬 건지 그 키워드의 입찰가는 얼마로 할 건지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전략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수동 광고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예산은 AI 스마트 광고와 똑같이 만원으로 시작하시고요. 자동 규칙 또한 AI 스마트 광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켜두시면 되겠지만 마진 계산을 직접 하고 난 뒤 예산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표 광고 수익률 또한 500%로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다만 매출 최적화 광고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광고를 돌릴 상품의 마진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정말 많이 남는다. 클릭당 광고비가 높더라도 나는 공격적으로 광고를 돌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50%나 300%까지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돌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결과치를 보고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려가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300% 이하로 내리는 건 클릭당 과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품 기획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 0원도 켜주시면 되고요. 키워드 제외에는 초반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비워두시고 이렇게 하면 매출 최적화 광고 세팅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위탁 판매 셀러들도 광고를 돌려야 하나요? 광고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품 수를 늘려서 판매가 일어나는 상품들에 한해서만 광고를 돌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를 돌려도 광고비가 소진이 되질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고비는 클릭이 일어나야 소진이 되겠죠. 목표 광고 수익률을 너무 낮게 설정한 상품들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의 상품이 노출이 아예 되질 않아서 광고비 소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쟁을 위해서 우리의 광고도 목표 광고 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때 목표 광고 수익률을 너무 낮춘다면 광고비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50%, 100%씩 낮추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상품들의 광고를 돌려야 하나요? 당연히 모든 상품들을 광고를 돌려서 모든 상품들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수익이 나는 상품들은 당연히 광고를 돌리면 되고요. 수익이 안 나는 상품들은 광고를 수정하거나 효율을 건드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상품인지 한 번 더 기획을 다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팔리는 상품을 찾았고 더 저렴한 원가로 들고 오거나 국내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찾기 위해선 중국 사입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나오게 될 영상과 함께 이 영상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중국 수입을 하게 되면 많이 사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장점은 엄청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도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싸요. 원가가 절반 그 이상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 수입하는 걸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엄청 쉽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우선 중국 사입을 하고 싶은 상품의 이미지를 캡처해 줍니다. 이때 이런 썸네일보다는 상품이 잘 나와 있는 이런 썸네일을 캡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캡처를 하실 때 윈도우 Shift S를 누르면 번거롭게 이미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88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캡처해뒀던 이미지를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검색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나랑 같은 상품들을 여러 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재구매율, 위안화 가격,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가격이더라도 재구매율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판매자의 상품을 선택하면 더 믿을 만한 업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위안화보다 실제로 들어가서 옵션을 클릭해보면 가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상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 보이는 위안화 플러스 다양한 부가요금들이 붙는데요. 대략 위안화 곱하기 300 정도 하면 원가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물방울 모양은 알리왕왕이라는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팝하고 번역기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해 올 때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닌 수입 업체를 이용하는데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영상을 보시고 물건을 주문하면 수입 업체가 알아서 중국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후 우리 집 앞까지 배송해 줍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몰라도 정말 쉽게 중국 사입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배운 내용을 실행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직접 해본다면 무조건 매출을 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쿠팡 판매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영상들을 모아뒀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택배입니다. 방문 택배는 한지 원클릭과 로지아이가 있는데요. 집에서도 택배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송장까지 직접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에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까지 직접 해가시는데요. 아직 물량이 많이 없는 초반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 계약입니다. 물량이 많지 않은 초반에만 방문 택배를 이용하시고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CJ, 롯데, 한진 택배 같은 기사님들에게 계약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AI를 활용해서 훨씬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1분 만에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V캣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유료입니다. 셀러들이 쓰기에 적합한 요금제는 19,800원 정도인데요. 시간 효율을 높이고 쇼츠 매출을 생각했을 때 절대 비싼 요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V캣을 검색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상세 페이지 URL만 입력하면 모든 문구와 사진, 효과, 템플릿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템플릿 문구를 내가 설정해야 한다는 차이점인데요. 우선 AI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를 클릭해 주시고 상세 페이지 링크를 붙여넣기 해준 뒤에 옆에 보이는 사이즈를 9:16으로 설정해 줍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AI가 알아서 컨셉을 잡고 이미지를 선별하고 문구를 생성한 뒤 효과를 입혀서 만들어줍니다. 링크만 넣었는데 영상이 금방 만들어졌는데요. 이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조금만 수정해 볼게요. 영상에 마우스를 올리면 미리 보기 재생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템플릿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템플릿 자동 추천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은 몇 초로 만들 수 있는지, 몇 컷을 사용하는지, 텍스트는 몇 개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데요. 상품 특성상 여러 컷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 4컷 이상을 선호하고 영상 길이는 15초에서 20초 이내인 템플릿을 찾아봅니다. 원하는 템플릿이 없다면 아까 AI로 만들기 옆에 있던 칸을 들어가게 되면 업종별 스타일, 미디어, 개수, 길이 등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를 걸어서 템플릿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았다면 영상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에디터 편집을 눌러줍니다. 미디어를 누르면 AI들이 선별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내가 바꾸고 싶은 장면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또한 클릭해준 뒤 수정이 가능합니다. 에딧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 3개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한 후에 미리 보기를 눌러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받아주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3개월 만에 7천만 원의 매출을 낸 셀러로서 내가 이미 돈 쓰고 한번 해봤으니까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반대로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세 가지씩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오를 때 도움이 됐던 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아, 그럼요. 우리는 추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지인들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제품 막 등록을 처음 딱 하고 나서 주변 지인들이 사주더라고요.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리뷰를 달아주네요. 얼마나 또 성심성의껏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쫙 리뷰가 달리고 나서부터 이제 막 매출이 한 3배 정도? 그 정도 뛴 것 같아요. 그 리뷰가 몇 개였나요? 리뷰가 한 6개, 7개? 꽤 많이 달하셨네요. 네. 주변 지인들이 안 그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안쓰러웠나 봐요. 많이, 예? 아니, 안쓰러운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다. 지인들이 구매해서 작성해준 후기들이 또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다. 결국에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제가 직접 고객이 되어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쿠팡 많이 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제품이 뜬 거예요. 어? 이 내 제품이 이렇게 떠있네? 근데 이 제품이 눈에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작아가지고 제가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강조해 놓았다고 생각했던 게 상세 페이지에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에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이다. 야, 이거 내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눈에 그냥 마음에 들고 좀 크게 보니까 이건 보이겠지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PC 화면에서 보다 이제 모바일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PC 화면에 속으면 안 되고 모바일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모바일로 봐야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소비자의 루트에 맞춰서 소비자의 경로에 맞춰가지고 이제 당연히 세팅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생각은 나도 못했는데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브랜드 하시는 분이 자사몰을 막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 큰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아라. 이거 왜 그렇게 하니까 자사몰에서 수수료 아끼려고 하지 말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비싼 수수료 내고 파는 이유는 소비자 편하라고 하는 거다. 너무 새롭지 않아요? 맞네요. 저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 하다 보면은 무조건 자사몰로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싸니까. 근데 오히려 수수료를 더 내고 소비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이고 조금 더 좋은 브랜드가 아닐까. 와, 야, 오늘 또 한 개 배우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대표 이미지든 상세 페이지든 노출시키는 곳이든 소비자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품 하나하나를 제대로 등록한 거. 소싱을 하면은 막 여러 개 엄청 많이 등록하고 싶잖아요. 대량 등록을 해가지고 막 알려주셨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뭐 대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된다. 그걸 해야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 상품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뭐 타겟이 누군지 시장 조사하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조건 수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대량 등록이라는 게 처음에 언제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판매할 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많이 올리고 그 중에서 잘 팔리는 애들만 관리하는 식으로 좀 추려나가는 그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완전 판매라는 걸 아예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저한테 이제 판매라는 걸 배웠으면 대량 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무조건 대박 난다는 마인드로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잖아요, 저번에. 억대셀러는 제품 몇 개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보통 뭐 1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합니다. 10개도 좀 많은 분도 계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몇억 매출 하면서 실제로 제 메인 매출을 가져다 주는 애들은 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개. 그럼 이제 한 제품이 거의 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세 가지 너무 잘 뽑아 오셨네요. 실제로 저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거 다르게 말하면은 매출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이것들만 조금 잘 생각한다고 하면 매출이 또 몇 배나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후회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면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한 3가지 정도만 추려봤거든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에 공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뭐 상세 페이지에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그게 진짜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세 페이지는 우리가 제품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그 돈으로 바꾸면 돼요.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를 막 영혼을 갈아서 만든다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전문가처럼 또 번지르르 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뭔가 어색하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세 페이지를 너무 고퀄리티로 만들면은 좀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지금 대형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비자랑 완전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를 GIF도 완전 단순하게 필요한 것만 하고, 뭐 상세 페이지 글자도 막 많이 안 적고 필요한 부분만 큼직큼직하게 적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중급자 퀄리티 같은 상세 페이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쿠팡에서 물건 팔 때는. 되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상세 페이지가 한 2뼘 정도 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건데, 네이버랑 쿠팡이랑 플랫폼의 성질이 다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기반이어가지고 정보를 찾는 데 많이 쓰고, 쿠팡은 네이버에서 이미 찾은 정보를 구매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고 제가 그때 붓기 빠지는 차 예시 들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네. 네이버에다가 붓기 빠지는 차를 검색해요. 막 블로그나 지식인파, 녹차가 뭐가 붓기가 빠진대요. 그럼 쿠팡에다가는 바로 녹차를 검색해가지고 맞아요. 바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 팔 때 이 녹차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맞아요. 녹차가 얼마나 많이 우러났는지, 몇 개 주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쿠팡에다가는 그냥 상품 정보만 간단하게 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다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은 상세 페이지에 손을 대세요? 아니요, 상세 페이지 전혀.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복사, 상품 등록 끝이죠. 좋습니다. 잘 팔리는 것들은 업그레이드 하시나요? 하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도매국 상세 페이지 같은 도매 사이트 상세 페이지 그대로 쓰되 그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하면은 사이즈표를 자세히 기재해줘야 되고, 뭐 조립식 선반이라고 하면은 조립하는 상세 과정이 담긴 설명서라든지 혹은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저도 저번에 쿠팡에서 제일 저렴해가지고 조립식 선반 한 개 샀는데 설명서가 아예 안 적혀있어요. 그거 내가 보고 그냥 맞춰야 돼. 이러면은 당연히 반품이 일어나죠. 그쵸. 암만 열심히 구매를 해도 반품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상세 페이지에 조금씩 넣어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에 공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시간 날렸던 거, 후회했던 거. 두 번째, 두 번째는 재고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뽕을 맞아가지고 네. 원래 보통 하루에 10개씩 나가는 거를 제가 600개를 샀어요. 2달치 사신 거네요? 네, 거짓말같이 안 팔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항상 재고 타이트하게 가져가라고 하죠. 그쵸. 그때 너무 뽕을 맞아서 취해 있었어요. 나 이거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 일단 제 거 나중에 재고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저 재고가 1000개가 넘는 게 아예 없어요. 진짜요? 하나도 없어요. 웬만하면 몇백 개씩 그냥 매주 좀 자주 사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네. 우리가 스스로 노출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하루 10개 팔려도 갑자기 어떤 날에 100개가 팔려가지고 품절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개가 팔리던 게 쿠팡에서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갑자기 판매가 안 되기 시작했어. 그럼 여태까지 판매한 게 남은 재고로 다 마이너스 나버리거나 깎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재고는 무조건 타이트하게 가져가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재고 조절을 실패해서 자본 묶이고 돈 날린 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후회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으로만 소싱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소싱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거 팔리겠는데? 이렇게 막 감으로만 소싱을 해가지고 원래 배운 대로 하면은 시장 분석해서 얼마나 팔린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도 좀 파악해보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감으로만 소싱을 해가지고 시간을 날린 거죠. 헛된 제품에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렸다. 저희 시장 조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수요도 파악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제품이 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내가 소싱하려던 제품을 더 비싸게 리뷰를 막 1500개, 2000개 달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잘 팔리는가 보다 해가지고 저 소싱해가지고 물건을 팔았거든요. 1페이지 들어왔어. 상위는 숏 같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 1500개 리뷰 있는 상품을 들어가 보니까 최신 리뷰가 아예 없어. 걔가, 제가 그분의 브랜드샵을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상품이 전부 다 리뷰가 1500개대예요. 보니까 자기가 쿠팡에 등록하자마자 리뷰를 1500개 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출은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리뷰가 많으니까 이거 잘 팔리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키워드를 찾든 그 키워드가 시장에서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 이런 거는 무조건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해주셨던 말씀 중에도 시즌성인지 아닌지도 한번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뭐 패딩 검색하면 리뷰가 뭐 5000개 많은 게 있으니까 이거
지금도 팔리나 싶겠지만 들어가서 최신 리뷰 보면은 최근에 리뷰가 아예 안 달려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겉으로 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우리 감으로 하는 거 좀 놓으셨나요? 아예 낫죠. 그럼 지금 어떻게 소싱하세요? 맨 처음에 알려주신 거 그때 다시 생각하면서 쿠팡에 시장 분석하고 수요 조사하고 대상 파악하고 그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 리뷰 같은 것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활발하게 판매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도 한번 보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영상 다 보셨다면 일어나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